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혜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저는 주주분들께 먼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유상증자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주주분들과 충분히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 사업구조 개편이 왜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로운 아닌지를 설명드리고 또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할합병 비율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분할합병을 통해 저희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간략한 도표로 정리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자회사였던 밥캣이 로보틱스 자회사로 전환됩니다. 둘째, 밥캣이 이전되면서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기계 사업으로 사업군이 개편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기존에 에너빌리티 주식만 보유하셨는데 로보틱스 주식도 같이 소유하시게 됩니다. 가치 기준으로 약 88대 12 비율입니다.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 페이지에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할합병 비율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화는 분할 후 새롭게 생성된 밥캣 지분을 보유한 투자코가 로보틱스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되는데 그 소멸되는 투자코의 가치보다 새롭게 받는 로보틱스의 주식 가치가 더 작다. 그래서 대략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당 27만 원이 손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단순히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주주의 전체 밸류는 변동이 없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만 시장에서 손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할과 합병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존의 장부가 대신 시가를 적용해서 분할 후 소멸되는 자산의 가치를 최소화했고 합병 비율은 밥캣 시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서 시가의 약 43%의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비율을 높였습니다. 분할과 합병 비율 모두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선했고 그 결과 100주당 27만 원 마이너스가 12만 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물론 언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냐에 따라 이득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 합병 비율로 인한 주주님들의 손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다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상태인 밥캣이 에너빌리티 자회사일 경우에는 업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밥캣이 로보틱스 밑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고려하면 비슷한 사업군끼리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너지에 대해서는 밥캣과 로보틱스 대표이사께서 제 발표 이후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이런 사업구조 개편, 이로 인한 시너지 발생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고 이롭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서 이번 개편이 끝나면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주님들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에너빌리티를 보면 밥캣이 이전되면서 배당금이 줄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배당금은 1년에 약 7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밥캣 분할 합병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금 증가와 차입금 감소로 인해 최소 1조 이상의 추가 투자 여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을 신규 생산 설비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15% 이상, 금액으로는 매년 1,500억 이상의 추가 수익이 기대됩니다. 결국 배당금이 빠지는 것 이상의 가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배당은 늘거나 줄 수도 있지만 배당이 늘어도 투자를 통해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빌리티보다 밸류가 더 큰 에너빌리티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캣이 이전되어 배당금을 수령하고 시너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로보틱스가 기존 로보틱스보다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 개편을 통해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는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가치가 높아진 두 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소유 비율과 상관없이 보유하신 지분 전체 밸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는 추가 투자를 통한 성장 가속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빌리티가 향후 성장의 축으로 집중할 사업은 첫째,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 대형 원전, 둘째,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SMR, 셋째,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이렇게 세 분야입니다. 이 세 분야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은 대형 원전은 향후 5년간 10기, SMR은 향후 5년간 60기 이상, 가스터빈은 38년까지 100기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충족으로의 분할 합병으로 확보된 차입 여력으로 추가 투자를 하면 28년부터 영업이익 2천억 이상 추가 성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희가 추정한 SMR 60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의 5억 불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이 투자 대가로 엑스에너지에 요구한 전력 공급량이 5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엑스에너지 1기당 생산량이 80메가와트이고 5기가와트이면 60기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마존 한 회사만으로도 저희 추정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주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뉴스케일도 아마존에 버금가는 빅테크 펌과 비슷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60기 이상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펌이 두 개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빅테크 펌만 SMR이 필요하겠습니까? SMR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60기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생산 캐파, 공급 능력에 기반한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령보다 투자 여력 확보를 통한 성장 가속화가 훨씬 더 유리한 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할 합병을 통해 에너빌리티는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 합병을 통해 로보틱스는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두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가속화와 시너지 극대화를 전부 누리실 수 있고, 그래서 근본 구조 개편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개편을 통해 얻는 이득은 대주주인 주두산이나 일반 주주님이나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부족으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주님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에너빌리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 유정훈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저희 협동 로봇이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스키플 공항인데요. 저희 협동 로봇이 수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용접에서도 열심히 적용이 되고 있고요. LG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로봇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자동차 조립 현장에서도 로봇팔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적재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네슬레, 다논 같은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저희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보조에도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그라인딩하는 작업에도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볼트, 너트 체결에도 로봇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접착하는 공정에서도 로봇이 열심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한 두산로보틱스가 박캣과 어떤 시너지를 내고 어떻게 글로벌 최고의 로봇 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로 접근 가능한 로봇 시장 규모는 약 9조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침투율은 약 2% 수준입니다. 앞으로 무한한 기회 영역이 있습니다. 향후 로봇 시장 수요는 용접, 농업, 건설, 의료, 가사, 노인 유아 케어까지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건설 분야인 전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20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분야에서 글로벌 압도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사회이자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로부터 검증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켓의 경우에는 선진 시장에서 건설, 농업, 물류 분야에서 최고의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만났을 때 120조 원 규모의 전문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틱스와 바켓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고객 접점의 확대입니다. 로봇은 선진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밥캣은 선진 시장에 약 1,500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채널은 50개 수준으로 밥캣 수준의 해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밥캣의 북미 유럽 네트워크를 애프터마켓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봇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을 보다 근접 거리에서 케어를 할 수 있다면 타 로봇 회사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캣 지게차와 로보틱스의 팔레타이저의 크로스셀링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제조업 공정 끝단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무거운 박스를 들고 적재를 하던 모습이 점차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자사의 팔레타이저 제품이 고객사 현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적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를 적재한 팔레트는 지게차가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게차와 팔레타이저 고객이 겹치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와 밥캣은 고객이 겹치는 물류 공정에서
즉각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밥캣을 통한 레퍼런스 구축입니다. 밥캣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17개의 생산 기지가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밥캣의 생산 기지에 검사, 용접, 조립 등의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고객사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 건설 기계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2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인 일본의 화낙, 유니버셜 로봇, ABB 모두 아직 이 시장에는 진입하기 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건설, 농업, 물류 조경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밥캣과 협업을 하여서 해당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밥캣과 협업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뉴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글로벌 최고의 로봇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유니버셜 로봇, 화낙, ABB, 미국, 일본, 유럽의 로봇 강자들과 두산 로보틱스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밥캣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뉴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자 합니다. 전문 서비스 시장을 선점함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더욱더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로보틱스가 밥캣과 함께 어떤 목표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최고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밥캣 대표이사 스캇박입니다. 이번 분할 합병이 성사가 되면 밥캣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사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사업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SMR, 가스터빈, 풍력 발전 등의 기자재를 제작하고 밥캣은 굴착기, 로더 같은 소형 장비를 만듭니다. 에너빌리티는 중동, 아시아 등의 정부 민간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반면에 밥캣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딜러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로보틱스의 제품과 서비스가 타겟하는 시장도 미국, 유럽 등으로 선진 시장으로 밥캣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배구조는 에너빌리티와 묶여 있지만 사업구조는 로보틱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와는 사업구조가 달라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밥캣과 로보틱스는 생산 라인에서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구조와 목표 시장이 유사해서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배구조상 떨어져 있으면 시너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투자를 놓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책임 소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너지보다 각 사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모자 관계가 된다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가 일치하여 연결회계로 재무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시너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밥캣 제조 부문의 프로세스 및 생산 개선,
지게차와 펠레타이저의 크로스셀링을 통한 매출 증대, 전문 서비스 시장 진입, 자율 작업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두산밥켓의 고성장은 넥스트에 대한 고민 결과입니다. 지난 수년간 제품 및 지역 다각화에 대한 고민을 통해 기존 소형 장비에 머물지 않고 모어, 산업 차량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미래의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경쟁사들은 투자와 인수를 통해 기술 개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자동화 무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블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 존 디어도 베어플렉 로보틱스 등 자율주행과 AI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비 산업에서도 무인화,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산업용 자율작업 장비의 시장이 고성장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조 규모인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12.8% 성장해서 2031년에는 80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 시장에서 앞서가려면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정밀 제어, 비전 인식, AI 등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밥켓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협동 로봇 톱4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밥켓이 보유한 제품 및 기술 하드웨어에 로보틱스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개발 능력을 더하면 자율 작업 시장을 진입하는 데 가속화할 수 있고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밥켓과 로보틱스가 두산의 스마트 머신 클러스터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밥켓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딜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하며 앞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